2장 나의 야망을 생생하게 그리는가. 5. 태산 같은 꿈도 작은 사명감에서 시작된다. 나에게는 최근에 생성된 소망이 있다. 다문화 가정 컨설턴트가 되어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며 체험하고 나서 생긴 좋은 마음이다. 이 다문화 가정이 빚어내는 수많은 갈등을 내 경험을 토대로 상담해주고 조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해 자칫 있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해주고 싶다. 실제 경험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득력과 공감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의 경우처럼 국제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내 나라 남편 나라도 아닌 제3국에서 사는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아이들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각 나라의 말을 가르치면 좋다. 의외로 애들은 혼란해하지 않는다. 스펀지같이 무엇이든지 빨아들이는 어린 아이들이라 문제가 없지만 어른들이 새 언어를 배우는 걸 더 힘들어한다. 문화도 단지 남편 나라 문화만 익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3국의 문화도 익혀야 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 차이도 불사하고 결혼까지 하는 힘이 있다. 그 엄청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있으면 언어,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서로 다름이 인정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갈등의 요소 중에 언어와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격이다. 성격은 인종이나 문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고 사람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온갖 성격이 있다. 성격이 달라 일어나는 갈등이 자칫 다른 인종 때문에 생겼다고 더 힘들게 생각할 수 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실제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살냄새가 나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 인간들이 살면서 남긴 흔적이 있는 역사가 흥미롭다. 이웃집 찰스, 인간극장, 고부열전 등 국제결혼에서 일어나는 국제 커플,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많이 공감한다. 안타깝고 슬픔을 주는 얘기들이 내 머릿속에 오래 머무른다. 내가 국제결혼을 하고 맞닥뜨린 시댁도 흔하지 않게 어우러진 다문화를 이루었다. 나는 순수한 100% 한국인의 피와 정통 한국 문화를 갖고 있다. 남편은 어머니 아버지가 100% 그리스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으니 순수 그리스인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리스 내전에서 같은 당파, 사회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만났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패하자 정치 망령을 갔어야 했고 결혼도 했다. 다행히 폴란드에 망명하여 터를 잡고 살면서 아들 셋도 낳았다. 비록 고마운 폴란드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끝내 폴란드 시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인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 집에서는 엄하게 그리스 말만 허락했고 바깥에서는 폴란드 말을 했다. 그러다 호주로 그리스인의 신분으로 이민을 온 경우다. 그러니 시댁의 식탁에는 폴란드, 그리스, 한국 문화와 언어가 오고 갔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이 폴란드 것인지 그리스 것인지 모른다는 민망해 하시는 얘기도 가끔 들었다. 요리를 해보기도 전에 전쟁부터 했고 결혼했고 요리를 배운 것은 폴란드였으니 충분히 이해된다. 이렇듯 원치 않아도 문화는 스며드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손녀를 돌보고 있었고 세 딸은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끔 들려오는 단어들이 내 귀를 쫑긋하게 했다.
성인이 된 딸들이 지난날 겪었던 혼돈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얘기들이었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의 느낌으로 소외감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놀란 건 부침성 있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큰딸이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조용한 성격의 둘째 딸은 더했다. 대장부 같은 막내도 맞장구를 치는데 슬그머니 미안해졌다. 애들 셋 전부 같은 갈등을 가지고 힘들었는데도 엄마인 나는 전혀 눈치도 못 채었다. 물론 아이들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였지만 그만큼 부모들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고 후회스럽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한 번쯤은 아니 많이 느꼈을 문제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입양아들이 언젠가는 자신이 남과 다름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비슷한 감정일 것이다. 그리고 보니 한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큰딸아이가 중2가 되었을 때였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등하교 해주는 것을 거부한다. 스스로 대중교통이든 걸어서든 독립적인 개체 행동을 하려 한다.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어느 날 하교를 시키려 차를 몰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딸아이가 나와 늘 앉는 뒷좌석에 앉았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인사 문화는 양볼에 키스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한국식으로 엄마 안녕도 없다. 그리고 한 손으로 휘젓는 손짓을 하더니 빨리 떠나라고 했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당연히 왜 인사도 하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대답도 없고 뾰로통해 있었다. 내 아무리 택시 운전사라도 이건 아니지. 나에게 스스로 별명을 붙여준 것이 모범 택시 운전사였다. 방과 후에도 아직 애들이 취미생활을 하러 갈 때면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남편보다 애들에게서 무시당하는 거다. 바로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들은 얘기가 발단이 되었다. 같은 한국 엄마들이 어떤 애는 이랬대 저랬대 하며 서로 정보들을 교환했다. 그중 한 아이는 하교해 주려고 갔는데 차를 가까이 대지 말고 멀리 대라며 엄청나게 창피해 했더란다. 이유는 차가 똥차라서 혹은 영어 못하는 엄마를 친구들이 보는 게 싫어서라는 얘기를 듣고 참 씁쓸했었다. 우연히 냉정한 딸의 반응이 모임에서 들었던 시나리오와 겹치면서 못난 엄마라고 무시하는 딸도 미웠지만 나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도 상했다. 아빠가 딸을 옹호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불러서 물어보았다. 딸은 화들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우울했었고 인사를 안 한 건 그냥 그러고 싶었었다고. 사춘기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즉각적인 대화로 딸의 행동이 나의 괜한 오해였음을 알았으니 망정이지 어쩌면 말도 못하고 오랫동안 딸을 미워하고 섭섭해 했을 것이다. 갈등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엉뚱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 다문화 가정이기에 평범한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 아이들과 좀 더 나누지 못해 생긴 빚을 이제 비슷한 갈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갚고 싶은 작은 사명감이 생겼다. 다문화 가정의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멀리 있지 않은 나의 시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 옛날 그리스 내전 중에 여자가 사회주의 옹호자로 앞장섰을 만큼 자기 주관과 정체성이 뚜렷한 자존심 강한 여자였다.
터키에 400년을 지배당하고도 살아남은 그리스인의 DNA를 가진 선조들의 후예가 맞다. 그런 자긍심 강한 엄마 앞에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폴란드 여자 대학 친구였다. 정치망명으로 고맙게 털을 잡고 사는 나라. 자식들도 폴란드에서 태어나 모국어보다 폴란드 말이 더 익숙한 나라면 거의 폴란드 사람이 아닌가?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확률로 보아도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던가.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어림없는 소리였다. 화가 난 엄마는 아들의 여행 가방을 챙겨 현관문 앞에 놓고 당장 양자택일하라 했다. 하지만 이미 아리따운 금발의 미대생에게 사랑에 빠진 아들에게 흐르는 그리스인의 붉은 피는 벌써 핑크빛이었다. 여자친구를 선택한 아들은 친구들을 카페에 모아놓고 반지만을 주고받으며 결혼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몸져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했다. 결국 시부모님들은 아들의 절절한 사랑 때문에 강철 같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끼어졌다. 또한 시아주버님이 만들어 놓은 선례가 조석이 되어 나를 도와줄 줄을 누가 알았을까? 너희 집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아버지가 이런 지하에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 내가 남편에게 물었었다. 천륜을 끈 자는 아버지의 비정함을 보았기 때문에 은근히 시부모님도 걱정이 되었다. 그때 남편은 날 안심시키며 이 눈물겨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주었다. 이미 큰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 하셨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같은 인종이 아니면 결혼을 반대하는 것 또한 인종차별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처사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일이다. 이민자들은 이민을 결정할 때부터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각오하고 간다. 하지만 팍팍한 생활은 좋아지지 않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비장하게 마음을 먹고 떠나왔던 일이 모두 허망해질 수도 있다.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겪는 갈등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는 건강한 국제 커플의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고 돕고 싶은 작은 사명을 느낀다. 그래서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그들 중 누군가는 이민자의 자손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처럼 위대한 한국을 이끌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다.